청년 표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특히 네. 이제 민주당이 그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고 이번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해야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여러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보통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게 무조건 청년 정책을 막 고민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예.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반응할 수 있죠. 하지만 지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혜택으로 오는 정책이 생기는 거랑 예. 내가 저 당을 지지해야겠다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청년들이랑 좀 소통하고 호흡을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눈높이가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세대가 뭐 MG 이러면 좀 안 좋게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과거의 운동권식 네. 홍보 방식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이 생각은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진보가 뭐야, 보수가 뭐야? 어떻게 보면 그 구분이 유의미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청년들 사이에서도 난 이 부분에서는 좀 진보적이고 이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근데 수 이걸 있죠. 마치 편을 갈라서 절대 악이 있고 이게 다 옳아 이런 식의 배타적 태도를 취하면서 뭔가 다양한 목소리를 틀어막는 듯한 당의 예. 문화를 보여주게 되면 그건 되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당은 예. 뭔가 되게 새로운 목소리를 용인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꼰대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표출되고 그게 좀 조금씩 용인되거나 논의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어야만이 합리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옳아, 우리가 무조건 옳아, 예.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청년 세대들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로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 이것도 거부권 행사돼서 결국 무산됐죠.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용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죠.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현 정부 들어서 2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청년이나 젊은 세대들은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엄청 어떠세요? 싫어하죠. 예. 네, 엄청 싫어하고요. 제가 느꼈을 때에도 이건 아니다. 정말 심지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네. 여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청년들이 지금 좀 느끼는 게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이 정부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예. 심지어 갱생도 안 되는 것 같고 변화도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러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지금이 기회라고 봐요. 민주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예. 윤석열 대통령은 싫어 이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를 저희가 지금 잘 가져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뭐 공정과 상식을 넘어서서 지금은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존재는 하는가.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치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젊은 세대들도 분노하고 있고 그렇죠. 또 미래가 불확실해지잖아요. 점점점 네. 경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 중에 청년층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R&D 예산 R&D 삭감. 예산. 실제로 이제 대학원생 친구들이 꽤 있는데 예. 그 친구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했더니 연구실에서 네. 퇴근을 못 하고 네. 밤 10시쯤에 그래서 뭐 하냐고 왜 아직까지 퇴근을 안 했냐 원래 예. 뭐 7시면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R&D 예산 삭감되고 나서 프로젝트 따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경쟁이 작업이 심해지죠.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하던 일까지 다 하고 있으면서 정말 짜증난다고 그런 얘기들을 여기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죠. 네, 욕설 섞인 말을 엄청 한다는 짜증난다는 거죠. 그런 예, 이제 예. 이야기들 예. 그런 게 뭐 사실 조금 우리가 너무 많은 입틀막 논란부터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까먹으셨겠지만 흉상 이전 논란, 홍범도 맞아. 장군 흉상 이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 친구는 뭐 한가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아냐. 아는 거예요. 청년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다만 내 삶이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화는 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좀 심판해 줄 사람, 제대로 비판해 줄 사람 막
그냥 막 감정 섞여서 막 화내고 이런 거 말고 조목조목 지적해줄 실력 있는 비판자를 찾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참 답답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만약에 혹시나 이제 네. 본인이 경선을 통과해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다들 영케어러라는 분들에 대해서 아실까요? 이제 영케어러는 사실 네. 쉽게 말하면 가족을 돌보는 또는 뭐 조부모를 돌보는 그러니까 간병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맞아요. 간병을 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의미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간병살인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픈 아버지를 돌보다가 지쳐서 방치하고 살인죄를 적용받게 된 청년의 사연이 소개가 되면서 네. 그때 영케어러라는 집단에 대한 관심도 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도 이런 게 되게 높아졌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영케어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지원을 할 예산 지원이나 뭐 정책적인 지원을 핀셋으로 할 수 있는 기본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케어러들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관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뭐 그 명수도 없고요. 뭐 누구로 봐야 되는지도 없고요. 네.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되고 있는 이 영케어러들을 찾아야겠다 생각해서 네.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하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됐었는데 여전히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케어러들에 대해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돌봄을 하면서 학업과 뭐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그래서 결국에 자기 삶조차도 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그 정서적 우울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제를 꼭 한번 좀 예. 풀어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사는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 아파요, 진짜. 그런 부분들을 좀 국가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끝으로 네. 지금까지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제가 질문 안 드린 것 중에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준비된 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변화는 두렵고 새로운 것들은 어렵죠.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라는 정치인이 되게 낯설고 좀 미숙해 보인다. 뭐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7년 동안 정치 7년차의 삶을 살면서 당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받았고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했고 지역에서 또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중앙정치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용인이 저를 키워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제가 용인을 키우는 정말 용인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고했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은 릴레이 인터뷰를 합니다. 용인정에 나오시는 후보들 세 분을 다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저희는 시간을 드리고 또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로 박성민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 정치인의 소신을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이제 용인에서만 계속 사신 토박이 용인 출신 박성민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세 분 다 네. 오늘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현우 후보 했고 지금 점심 때 우리 박성민 후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가면 이현주 의원하고 네. 이렇게 세 분을 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정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후보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 후보와 함께 시청자분께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성민 후보의 인터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마이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